구렁이에게 시집간 셋째 딸. 옛날 어느 고을에 딸 셋을 둔 가난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나무를 하다 다리를 다쳐 못쓰게 되었고, 어머니와 딸들이 바느질과 허드렛 일을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다. 임자, 내가 다리를 못 써. 당신과 딸들이 고생이 많소. 그래서 말인데, 아랫마을에 장가를 못 간 구렁이 총각이 얼마나 부자인지 기와도 옥으로 올렸다고 하는구먼. 우리 딸 중에 하나라도 구렁이에게 시집을 가면 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소. 그러니 아유,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지. 어떻게 구렁이에게 시집을 보낸다는 겁니까? 당치도 않소. 하며 부인은 남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말했다. 임자, 살다 보면 정이 들 수도 있는 거고, 그 구렁이 총각을 본 사람은 없지만 인품이 훌륭할 수도 있지 않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좋게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사는 게 당신도 얼마나 힘들어. 부인도 마음 같아선 하루빨리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나 차마 딸들에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때 마음씨 고운 셋째 딸 나이가 부모님께 드릴 저녁상을 차려 방문을 열려다 부모님의 이야기를 몰래 듣게 되었다. 다음 날이었다. 부모님은 딸들을 불러 이야기했다. 너희들도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었으니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냐? 시집을 가면 지금처럼 고생은 하지 않고 살 것 아니냐? 그래서 말인데, 임자가 말을 하구려. 아버지는 차마 구렁이에게 시집가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러자 부인은 아유, 왜 저한테 말을 넘긴대요? 아유, 하며 말을 조심스레 이어갔다. 첫째야, 너는 먹는 것을 좋아하잖니? 항상 밥이 모자라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늘 안쓰러웠다. 저기 아랫마을에 부자 중에 부자로 사는 구렁이 총각에게 시집을 가면 어떻겠냐? 그러면 너는 평생 배고픈 걱정 없이 내가 먹고 싶은 거 뭐든 먹고 살 것 아니냐? 우리도 좀 나눠주고. 그러자 첫째 딸 여인은 기겁을 하며 아니,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어떻게 구렁이한테 시집을 간대요? 징그러워, 참말로. 하며 질색을 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평소 외모 치장하기 좋아하는 둘째 딸 사이에게 말했다. 사이야, 내가 눈 딱 감고 구렁이에게 시집을 가면 어떻겠냐? 아, 그러면 내가 입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 수 있잖냐? 어머니, 눈 딱 감아도 구렁이는 구렁이에요. 어찌 이렇게 이쁜 딸을 못생긴 구렁이한테 시집을 보내려고 하십니까? 섭섭하여요. 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때 셋째 딸 나이가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구렁이 총각에게 시집을 가겠습니다. 외모가 뭐가 중요하겠는지요. 살다 보면 정도 들 테고. 부모님은 어린 셋째 딸이 부모 마음을 헤아리고 가족을 위해 시집을 가겠다고 하는 마음이 안쓰럽고 미안했다. 부모와 딸들은 나이를 부둥켜 안고 밤새 울었다. 나이는 그렇게 구렁이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다. 구렁이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나이를 신부로 맞이했다. 첫날 밤이었다.
나이는 마음을 졸이며 구렁이를 기다렸다. 하지만 구렁이는 첫날 밤 나이에게 오지 않았다. 나이는 구렁이가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꺼려하여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나이는 구렁이가 거처하는 방을 찾았다. 서방님, 나이입니다. 잠시 방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한참이 지나서야 방문이 열렸다. 순간 나이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막상 구렁이 모습을 보려고 생각하니 무섭고 두려웠다. 구렁이 남편이 무서워도 놀라지 말자. 내가 놀라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할까.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싫어 그 누구도 만나지 않는다고 하니 나라도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다. 순간 나이는 깜짝 놀랐다. 구렁이 신랑이 어찌나 잘생겼던지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나이는 한참을 넋을 잃고 구렁이 신랑을 바라보았다. 제 모습에 많이 놀라셨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어서 놀랐습니다. 이렇게 잘생긴 모습을 하고 계실 줄이야. 하며 얼굴을 붉혔다. 구렁이 신랑은 제가 아주 무섭고 못생긴 구렁이인 줄 아셨군요. 그런데도 어찌 저와 결혼을 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실은 저희 집이 워낙 가난하여 부모님과 언니들이 늘 끼니 걱정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리하여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성을 다해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리 제가 부자라 해도 구렁이에게 시집을 오겠다는 처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저야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니 미안해 마셔요. 그리고 어제는 미안합니다. 당신이 제 모습을 보면 놀랄 것 같아 함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공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어쩜 이렇게 잘생기고 마음씨까지 훌륭하단 말인가. 구렁이의 모습을 한 것이 정말 안타깝구나 하며 생각했다. 공이서방님, 저는 이미 각오하고 결혼을 한 건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잘생기시고 마음까지 좋으시니 제가 시집을 잘 온 것 같습니다. 하고 웃으며 말했다. 그 말에 공이는 기분이 매우 좋았으며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마음에 나이에게 마음이 갔다. 그렇게 공이와 나이는 서로 마음이 금방 통하여 이야기를 종일 이어갔다. 다음 날이었다. 공이가 밖에 나가기를 꺼려했기에 나이는 공이의 손을 잡고 집안 곳곳을 거닐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때 집 담장 곳곳에 딸기가 열려있는 것을 발견한 나이는 어머나, 이건 제가 좋아하는 딸기입니다. 먹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공이는 갑자기 어쩔 줄 몰라 하며 아, 그럼요. 드세요. 이 딸기는 이곳에서만 사계절 열리는 신기한 딸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크고 예쁜 딸기는 처음 봅니다. 하며 딸기를 따서 입에 넣었다. 그러자 공이의 얼굴이 금세 창백해졌다.
서방님, 무슨 일이신지요?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하며 공이를 부축하여 방으로 들어갔다. 공이는 부인, 걱정하지 마세요. 가끔씩 이렇게 어지러울 때가 있습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집니다. 서방님, 제가 죽을 끓여올 테니 잠시만 기다리셔요. 하며 나인은 죽을 끓였다. 음식을 차려 방에 들어가려다 나인은 아까 먹은 딸기 맛이 생각났다. 아까 먹은 딸기 맛을 잊을 수가 없구나. 어찌 그리 달고 기분까지 좋아진단 말인가. 서방님도 드시면 기운을 차리실 테니 몇 개 따가지고 가야겠다. 하며 딸기를 따서 죽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공이는 차려진 상에 딸기가 놓여진 것을 보고는 얼굴이 더욱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서방님, 어찌 이러십니까? 아니 되겠습니다. 의원을 불러와야겠습니다. 하며 어쩔 줄 몰라 하자 부인, 의원을 불러도 소용없습니다. 며칠 쉬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하며 쉼없이 말했다.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나이는 딸기를 따서 먹었다. 그런데 그때마다 공이는 쉼없이 쓰러져 앓았다. 그리고 나이는 매일같이 딸기를 따서 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침부터 공이가 보이질 않았다. 나이는 집 주변을 사차치 찾았으나 공이는 보이지 않았다. 나이는 공이를 찾으러 집을 나섰다. 이상하다. 생전 밖에 나가지 않는 분이 도대체 어딜 가신 걸까? 하며 고을 이곳저곳을 찾아다녔다. 그때 고을 한복판에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모여있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그 사람들 사이에 공이의 모습이 비쳤다. 나이는 서둘러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섰다. 그러자 공이가 몽둥이를 맞고 쓰러져 있는 것이다. 깜짝 놀란 나이는 공이를 끌어안으며 누가 감히 내 남편에게 이리 몹질짓을 한 것이요? 도대체 누가 이리 한 것이요? 당신이요? 아니면 당신이요? 누구요? 그러자 몽둥이를 들고 있던 사내들이 뒷걸음질 치며 웬 구렁이가 나타나서 우리 아이들을 놀래키고 있지 않겠소? 딸기를 따가지고 와서 아이들을 꼬셔 잡아가려고 한 것이 틀림없다니까요. 나이는 정신을 차리고 공이 주변을 살폈다. 딸기가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었다. 서방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자 공이는 가까스로 눈을 뜨더니 집에 딸기가 몇 개 남지 않아 산에서 딸기를 따가지고 오는데 아이들이 저를 보더니 놀라 도망을 치자 사람들이 몰려와 이렇게 되었네요.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나이는 자신을 위해 생전 밖에 나가지 않던 그가 이런 봉변을 당한 것이 무척 마음이 아팠다. 나이는 공이를 안고는 한없이 울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낙들이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눈물을 보였다. 그리고 몽둥이를 든 사내들은 머쓱해하며 미안하게 됐소이다. 우린 그런 줄도 모르고 하면서 용서를 구했다. 나이는 공이를 부축하여 겨우 집에 도착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공이는 쉼없이 쓰러지더니 머리가 하얗게 쇠기 시작했다. 서방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무슨 연유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어찌해야 하는지 방도를 알려주세요. 딸기와 서방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공이는 실은 딸기와 저는 한 몸입니다. 애초부터 이곳에서 그리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이곳의 딸기를 지키려고 밖에는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딸기가 없어지면 저는 기력을 잃고 쇠하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서방님, 그럼 왜 진작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눈치를 채지 못한 저를 용서하십시오. 당신이 딸기를 어찌나 맛있게 먹던지 그 모습이 참으로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네,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서방님, 이렇게 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직 열매가 남아 있습니다. 무슨 방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인, 괜찮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구렁이인 나를 이렇게 극진히 생각해주고 사랑해주는 마음에 내 얼마나 행복하던지 당신이 내 옆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꿈인지 생시인지 내 스스로 나를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하더니 공이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나이는 공이를 안고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다. 딸기를 따먹은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았다. 며칠을 공이를 안고 울다 지친 나이는 딸기 담장으로 가더니 하늘이시여, 부디 저의 서방님을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서방님, 부디 저를 용서하소서 하며 은장도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자 딸기 뿌리에 나이의 피가 빨갛게 스며들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딸기가 빨갛게 열리기 시작했다. 한참이 지나자 담장에 딸기가 주렁주렁 열렸다. 그때 공이가 기운을 차리고 딸기 담장으로 달려나왔다. 공이는 나이를 안고 흐느껴 울었다. 부인, 어찌 이리 한 것입니까? 당신 없이 제가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부인, 부인. 하며 눈물을 흘렸다. 눈물이 나이의 얼굴과 몸을 적셨다. 그러자 나이는 서방님, 이제 그만 우십시오. 이러다 우리 집이 강이 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공이의 진실한 사랑의 눈물이 나이를 살렸던 것이다. 공이가 구렁이로 산 지 1000년이 되었으며 1000년에 딱 한 번 진실한 사랑의 눈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을 공이는 모르고 있었다. 그 후 사람들은 그 딸기 이름을 뱀딸기라 부르게 되었고 공이와 나이는 서로를 더욱 아끼며 뱀딸기 담장을 잘 가꾸며 행복하게 살았다.